네, 안녕하세요. 2020년 국가직 7급 헌법 기출문제 해설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시험 치르느라고 이제 수고하신 모든 수험생들 너무 이제 고생하셨고요. 특히나 올해는 이제 시험이 연기되고 또 어려운 여건에서 고군분투하셨는데 정말 이제 좋은 결과만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전체적으로 총평을 말씀드리면 작년 국가직 시험에 비하면 훨씬 이제 수월하게 출제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외형적으로 이제 지문이 길고 박스형 문제도 많아졌지만, 난이도 자체는 이제, 무난하게. 그래서 이제, 공부를 제대로 한 수험생들은 대부분 이제 고득점 하실 만한 이제 그런 수준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년에 비하면 이제 최신 판례 출제 비중은 높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뭐 헌법 조문, 또 국회법, 부속법령 골고루, 그리고 이제 기존에 이제 출제됐던 어떤 문제 스타일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았습니다. 자, 이제 출제 분포를 이렇게 말씀드리면, 헌법 총설 3문제, 기본권 7문제, 통치구조 7문제, 헌법재판 3문제, 이제 고르게 이제 출제가 됐죠. 그리고 이제, 헌법 기본 원리, 이제 전형적인 기출문제 부분이 이제 나왔고, 헌정사가 요즘에 이제, 많이는 출제가 안 되는데, 올해 문제는 헌정사 문제가 많았어요. 헌정사만의 이제 문제도 있지만, 헌법 개정과 이제 헌정사를 연결시키고, 또 조문과 연결시켜서 이제 그 관련 문제까지 하면 헌정사 관련 문제가 한 3문제 정도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기본권에서 이제 재산권에 대한 문제, 사생활의 자유, 그리고 이제 명확성의 원칙, 관련된 판례, 또 인간의 건설학 권리, 전형적인 문제 나왔고, 표현의 자유, 뭐, 검열 관련된 이제 복합적인 표현의 자유 문제, 또 법인단체 기본 주체성, 법인의 이제 인격권 주체성, 뭐, 아주 기본적인 문제 이제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기본권 침해 여부 심사 기준, 이게 이제 마지막 문제인데, 이제 과잉금지 원칙, 적용을 하지 않은 거, 이거는 이제 뭐, 제일 어려운 문제로 꼽는 분도 있던데, 우리 수강생들은 이거 이제 반드시 나올 거라고 여러 차례 이제 강조했던 거죠. 근데 출제 의도가 안 보이면 약간 이제 말릴 수도 있긴 있어요. 그 의도가 보이면 그냥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인데. 그 다음에 이제 통치구조,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 또 이제 국회 재정, 이제 조세 부담금 관련 이제 판례와 관련해서 또 나왔고요. 또 행정입법, 또 이제 국회 입법 절차. 이제 국회법이 작년에도 2문제, 올해도 이제 2문제. 한 문제 틀린 친구가 이 국회법 조문에서 이제 조문 문제인데, 이제 국회법은 이제 자주 나오는 편인데, 이거 이제 충분히 대비할 수 있는데, 이제 좀, 바쁘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실수로 이제 틀린 경우는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정부 형태, 이게 좀 이론, 뭐 헌정사 이제 결부된 건데, 뭐 역시 이제 어렵지 않게 이제 맞출 수 있었고요. 법원조직법, 역시 이제 조문 문제인데, 조금 이제 어렵게 느껴질 수는 있지만 이제 소거하다 보면 또 맞출 수 있었던 수준의 문제고요. 탄핵심판, 이제 헌법재판에서 탄핵심판, 정당산심판은 늘 당연히 이제 너무너무 중요한 판례 쟁점이 있기 때문에 단골로 요즘에 나오고 있는 파트죠. 그리고 이제 헌법재판소법 심판 절차에 관한 거. 이제 헌법재판이 중요해지다 보니까 이제 헌법재판소법은 법령특강에서도 강조했지만 절차에 대한 건 다 잘 알아둬야 된다. 역시 이제 또 나왔던 수준에서 이제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좀 무난하고, 그래서, 헌법은 이제 뭐 실수로 틀린 친구들도 이제 뭐 실수로 한두 개 이제 뭐 틀린 수준이고, 그런데 이제 헌법에서 이제 막 서너 개 이상 틀려버렸다. 그러면 이게 이제 헌법에서는 사실은 이제, 실패했다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이제, 조금 평균적으로 이제 합격권에 도달한 수험생들은 무난한 이제 고득점이 가능했던 시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이제 앞으로 이제 시험을 이제 준비해야 될 분들에게 이제 말씀드리면 이제 외형적으로 보면 내년에 이제 국가직에서는 25문제로 늘어나죠. 그러니까 박스형 문제가 이제 많아진다는 거, 그리고 이제 지문이 길어지고 그다음에 정보 형태 같은 거 약간 이론적인 문제도 이제 선보이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조금 더 박스형 문제가 이제 무난해서 그렇지, 요게 이제 조금 더 이제 꼬아버리고 이제 한두 개 지문만 좀 더 고민할 수 있는 지문들이 섞이면 훨씬 난이도가 높아져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추후에 대비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내년부터는 5문제가 늘어나기 때문에 훨씬 이제 좀 폭과 깊이가 넓어질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이제, 지방직이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지방직을 대비하시는 분들은, 문제의 어떤 유형이라든가 스타일은 요런 수준이 유지될 겁니다. 그런데 난이도는 조금 더 높아질 수 있다는 거, 그걸 이제 염두에 두시고 이제 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이 명확성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이제 옳지 않은 것은, 자, 이제 명확성 원칙과 관련해서는 이제 일종의 제가 이제 요령이라고도 말씀드렸는데, 포괄 이용 금지 원칙 마찬가지예요. 위배되지 않는 게 대부분이다. 위반되지 않는다, 위배된다,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위배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다 위배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위배되는 판례는 너무너무 여러분들이 잘 아는 거예요. 몇 개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이제 2번 지문에 다 위배되지 않는 건데, 이제 위배된다고 보는 판례는 이제 좀 체크를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행정소송법 조항의 이제 집행정지 요건으로 규정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이게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 심판 대상 조항의 의미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움으로 명확성 원칙이 위배된다. 이게 틀린 거죠. 위배되지 않는다고 봤어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해석이 필요하지만 충분히 그 의미 파악이 또 가능하다. 또 평균인 기준으로 이제 파악이 안 되면 보통 또 판례가 법관의 보충 해석이죠. 법관의 보충 해석을 통해서 의미 내용이 확정될 수 있다면 또 괜찮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대개의 경우는 이제 다소 이제 추상적인 규범적인 용어가 사용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래서 이제 명확성 원칙이 위배되지 않는 판례들이 대부분이다. 그 다음에 이제 2번 문제, 재산권에 대한 설명으로 이제 옳지 않은 것은, 자, 여기도 이제 재산권과 이제 관련된, 전형적인 이제 판례들 물어본 건데요. 여기도 보면 이제, 여러분 이제 모든 기본권 관련 판례들은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위헌 결정, 헌법 불합치 결정 이런 게 중요하죠. 그리고 뭐 재산권 침해를 인정한 판례들은 당연히 대부분 이제 잘 파악하고 또 계세요. 그래서 이제 2번 지문 보면 토지 협의 취득 또는 수용 후 당의 공익사업이 다른 공익사업으로 변경되는 경우에 당의 토지의 원소유자 또는 그 포괄 승계인의 환매권을 제한하고 환매권 행사 기간을 변환 고시로부터 기산하도록 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보상을 한 법률 조항 이들의 재산권을 침해한다 그랬는데, 이 환매권 또 환매권 행사 기간 제한하는 거, 환매권이 전형적인 이제 재산권의 대상이죠. 근데 환매권 행사 기간 뭐 10년 뭐 이거 위헌이다. 기존에도 나왔던 거예요. 이 행사 기간 또 환매권 또 제한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합헌 결정을 했던 겁니다. 자, 그다음에 그 3번이 이제 이전 시험에서는 또 틀린 식으로 나온 적이 있었죠. 의료 급여수권, 공공부조의 일종의 사회부조, 공짜라는 거예요. 공공부조의 일종으로 순수하게 사회정책적 목적에서 주어지는 권리이므로 개인의 노력과 금전적 기여를 통해서 취득되는 재산권의 보호 대상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 맞죠? 그러니까 이제 이 의료급여수급권은 의료보험수급권, 건강보험수급권하고 꼭 구별해서 알아두셔야 돼요. 아시겠죠?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의료보험, 건강보험수급권은 그 자기 기여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건 이제 재산권에 해당돼요. 근데 의료급여라든가 생계급여, 이건 재산권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거. 나머지 이제 다 맞는 거고요. 그 다음에 3번. 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이제 옳지 않은 거. 자, 여기도 이제, 위헌이냐 합헌이냐 이거 이제 물어보는 문제죠. 그래서 이제 뭐 CCTV, 엄중격리 대상자, 이거 이제 합헌 결정한 거고, 또 이제 흡연권, 혐연권, 관련된 판례, 또 흡연권, 혐연권 둘 다 이제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 또 이제 10조, 또 이제 17조에 의해서 뒷받침된다. 다만 이제 흡연권과 혐연권은 혐연권이 상위 기본권, 혐연권은 생명권, 건강권에도 이제 연결되는 이제 상위 기본권이죠. 그다음에 3번. 그래서 금융감독원의 이제 4급 이상 직원에 대해서 공직자율법상 재산 등록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은 해당 업무에 대한 권한과 책임이 부여되지 아니한 3급 또는 4급 직원까지 재산 등록 의무자로 규정하여 재산 등록 의무자의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하고 또 등록 대상 재산의 범위도 지나치게 광범위하며 직원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 직계정비속 재산까지 등록하도록 하는 등 이들의 사생활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 그랬는데, 자, 이거 이제 합헌 결정을 했죠. 금감원 이제 뭐 4급 이상 직원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이 재산 등록 의무자, 범위, 이게 과도하지 않다고 봤어요. 이제 4급 공무원 관련해가지고 이제 4급 이상 공무원이라는 이유만으로 병역 면제 사유인 질병명을 다 예외 없이 공개하도록 한 거, 그거는 이제 불합치 결정이 내려졌죠. 근데 금감원 4급 이상 직원에 대해서 재산 등록 의무 부과하는 건 합헌 결정을 했다. 뭐 이제 합헌이지만 이제 기존에도 이제 한번 나온 적이 있었던 그런 지문이고요. 그 다음에 뭐 4번도 기본 판례 합헌 결정한 판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문제. 인간다운 생활할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이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자, 항상 이제 인간다운 생활할 권리 나오면 인간다운 생활할 권리 침해를 인정한 판례가 아직 없다는 것. 그리고 인간다운 생활할 권리 침해 여부를 심사할 때 완화된 심사를 한다. 그리고 이제 생계급여 사건도 그렇고, 그 생계급여만 가지고 유연성 심사하는 게 아니라 총괄한 수준을 가지고 심사한다는 거. 그거 이제 기본적인 판례가 나온 건데, 그 3번에 보면 이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객관적인 요인 최소한을 보장하고 있는지 여부는 특정한 법률에 의한 생계급여만을 가지고 판단하면 되고, 자, 여타 다른 법령에 의해 국가가 최저생활 보장을 위해서 지급하는 각종 급여나 각종 부당 감면 등을 총괄한 수준으로 판단할 것을 요구하지는 않는다. 요게 이제 틀린 거죠. 이 총괄한 수준으로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총괄한 수준. 그래서 여러분 이제 34조 1항에 이제 인간다운 생활할 권리. 결국 이제 입법을 통해서 구체화됩니다. 그래서 이제 헌법에서 최소한의 구체적인 권리, 생존에 필요한 이제 급부처원권 있죠. 물질적 급부처원권, 최소한의 권리, 구체적 권리성 인정하기는 하는데 그 이상의 급부처원권은 법률의 뒷받침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과거의 구생활보호법, 지금의 이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죠. 그래서 생계급여 사건에서 그 생계급여 이거 가지고 어떻게 인간다운 생활할 권리를 누리겠느냐. 그 당시 이제 생활보호법에 근거한 생계급여가 10만 원도 안 되는 돈이었는데, 근데 이제 그 위헌성 심사할 때 플러스 알파, 기타 이제 국가가 지원하는 이제 혜택이라든가 세금 감면의 어떤 혜택이라든가 총괄한 수준을 가지고 위헌성 심사해야 된다고 본 거죠. 총괄한 수준. 그래서 이제 이 완화된 심사를 하는 거고, 입법자, 행정부의 어떤 정책 존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생계급여 사건에서 총괄한 수준으로 심사해요. 이것만 가지고 심사하는 게 아닙니다. 종합적으로 봤었을 때 국가의 노력의 결과가 최소한의 어떤 보장 원칙에도 반하는 건 아니라고 봤죠. 그래서 이제 4번 지문에 있는 것처럼 인간다운 생활 보장에 의한 헌법적 의무를 다하는 여부가 사법적 심사 대상이 된 경우 국가가 최저 생활 보장에 관한 입법을 전혀 하지 아니하였다든가 그 내용이 현재 불합리하여 헌법상 용인될 수 있는 재량의 범위를 명백히 일탈한 경우에 한해서 그런 경우에 이제 한해서 이제 헌법이 위반된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아직까지 이제 위헌 결정한 게 하나도 없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쉽게 이것도 정답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이제 문제고요. 그 다음에 이제 5번에 이제 헌법상 이제 기본 원리에 대한 이제 설명으로 이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그랬어요. 자, 기억본에 이제 책임 없는 자에게 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는 형벌에 관한 책임주의는 형사법의 기본 원리로서 헌법상 법치국가 원리에 내지 않은 원리인 동시에 헌법 10조 취지로부터 도출되는 원리이고 법인의 경우도 자연인과 마찬가지로 책임주의 원칙이 적용된다. 맞아요. 그래서 양벌 규정, 법인의 귀책 사유 불문하고 정호원이 잘못하면 무조건 기계적으로 이제 법인을 처벌하는 거. 그게 이제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되는 대표적인 판례죠. 그 다음에 니은번 헌법 119조 1항은 헌법상 경제질서에 관한 일반 조항으로서 국가의 경제정책에 대한 하나의 헌법적 지침이고 동조항이 언급하는 경제적 자유와 창의는 직업의 자유, 재산권 보장, 근로상권 같은 경제에 관한 기본권, 비례원칙과 같은 법칙과 원리에 의해 비로소 헌법적으로 구체화된다. 자, 맞습니다. 1항이 이제 일반 조항이고 지침이고 원칙이고 그래서 이제 다른 이제 기본권, 경제적 기본권, 경제적 자유 등에 의해서 이제 구체화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디귿번. 사회환경, 경제여건의 변화에 따른 필요성에 의해서 법률이 신축적으로 변화할 수 있고, 자, 변경된 새로운 법질서와 기존의 법질서 사이의 이해관계 상충이 불가피하더라도 국민이 가지는 모든 기대 내지 신뢰는 헌법상 권리로서 보호되어야 한다. 이게 이제 틀린 거죠. 그러니까
모든 기대 내지 신뢰가 다 보호돼야 되는 건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제한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국 이익 형량이 필요해요. 보호 가치가 있는 국가에서 유인된 신뢰는 좀 보호될 수도 있지만 반사적으로 누려왔던 어떤 기득권 그런 신뢰는 제한될 수 있어요. 그래서 또 진정소급입법에 의한 신뢰이익 제한이냐 부진정소급입법에 의한 제한이냐에 따라서 또 상대적이죠. 그래서 이제 모든 기대 내지 신뢰가 보호돼야 된다. 틀린 거죠. 그 다음에 1번 헌법의 기본 원리는 헌법의 이념적 기초인 동시에 헌법을 지배하는 지도 원리로서 구체적 기본권을 도출하는 근거가 될 뿐 아니라 이건 엄청 많이 나왔던 거죠. 구체적 기본권을 도출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 근데 이제 나머지 기본권 해석, 기본권 제한입법의 합헌성 심사에서 해석 기준의 하나, 뭐 재판 규범이 될 수 있고 그런 이제 부분들은 이제 헌법의 기본 원리의 규범적 성격이 있지만 기본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디귿, 리을이 틀린 거고요. 그래서 이제 기역, 니은은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대통령에 대한 문제죠. 대통령에 대한 설명으로 이제 옳지 않은 거. 자, 1번 지문 이제 선거법 조문인데 맞는 내용이고요. 그러니까 선거법 조문이 이렇게 섞여 나오면 느낌상으로는 꼭 정확하지는 않기 때문에 날짜도 등장하고 뭐 아리까리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나머지 지문들을 이제 상대적으로 이렇게 쭉 봐야 되는 것이죠. 자, 근데 이제 딱 보니까 2번 지문에 너무나 쉬운 헌법 조문의 내용인데 틀린 게 딱딱 눈에 들어오죠. 대통령은 헌법재판관, 대법관, 감사위원을 국회 동의를 얻어 각각 임명한다. 자, 대법관은 전원이 이제 국회 동의 대상이에요. 헌법재판관은 아니죠. 헌재 소장만 국회 동의 대상이에요. 또 감사원장이 국회 동의 대상이지 감사위원은 또 아니죠. 너무나 눈에 띄게 틀렸잖아요, 이게. 하나도 아니고 이제. 그래서 이제 2번 딱 보고 이건 넘어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3번, 4번도 자주 나오는 거, 기본적인 거 한두 번 나온 게 아니죠. 성실한 직책 수행 후 사업적 판단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거, 대통령도 기본권 주체 지위도 있다는 거. 자, 2번 정답. 그 다음에 7번. 자, 표현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이제 옳은 것만 모두 고르면. 자, 기억번. 헌법상 군무원은 국민의 구성원으로서 정책 표현의 자유를 보장받지만 그 특수한 지위로 인하여 국가공무원으로서 헌법 7조에 따라 그 정책 중립성을 준수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국군의 이제 구성원으로서 헌법 5조 2항에 따라 그 정책 중립성을 준수할 필요성이 강조되므로 정책 표현의 자유에 대해 일반 국민보다 엄격한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죠? 그 다음에 니은번. 자, 일반적으로 표현의 자유는 정보 전달, 전파 관련자 생각대로 구체적인 전달이나 전파의 상대방이 없는 지필의 단계를 표현의 자유 보행에 포함시킬 것인지 의문이 있을 수 있으나 지필은 문자를 통한 모든 의사표현의 기본 전제가 된다는 점에서 당연히 표현의 자유 보행에 속해 있다. 자, 맞습니다. 지필하는 거 이건 이제 표현의 자유의 문제다. 근데 지필한 그러니까 교도소 수감자가 그것도 문제를 삼았는데 그 지필한 내용을 외부로 이제 보내는 거, 전달하는 거 그건 이제 통신의 자유 문제죠. 그건 표현의 자유 문제가 아니고. 자, 맞고요. 디귿번. 자, 기본 판례죠. 이건 판례 변경되고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건강, 기능식품, 기능성 광고, 인체 구조 및 기능에 대해서 보건 용도에 유용한 효과를 준다는 기능성 등에 관한 정보를 널리 알려 해당 건강, 기능식품 소비를 촉진시키기 위한 상업 광고이지만 헌법 제21조 제1항의 표현의 자유 보호 대상이 됨과 동시에 같은 조 제2항의 사전 검열 금지 대상도 된다. 자, 그죠? 그래서 이제 검열 금지 원칙이 이제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건강 기능식품 그래서 광고할 때 사전 심의를 거치도록 한 거 검열에 해당한다고 해서 이제 판례가 변경돼서 위헌 결정이 내려졌죠. 그다음에 리을번. 자, 선거운동 기간 중 인터넷 언론사 홈페이지 게시판 등의 정당 후보자에 대한 지지 반대 정보를 게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실명 확인을 위한 기술적 조치를 하도록 한 것은 게시판 이용자의 정치적 익명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그랬는데, 자, 익명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건 맞지만 침해하지 않는다고 봤어요. 왜냐면 이제 이게 선거운동 기간 중이죠. 선거운동 기간 중엔 필요한 자유다. 이것도 너무 많이 출제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리을번만 그러니까 틀린 거죠. 기억, 니은, 디귿이 맞고. 자, 그 다음 이제 8번 문제입니다. 국회 입법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이제 옳은 거. 자, 이게 이제 국회법 조문 문제인데
여러분 이제 이 패스트 트랙 신속 처리 안건 지정제도 작년에 패스트 트랙이 이제 1년 내내 이슈였기 때문에 관련된 판례들까지 이건 완벽하게 정리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무제한 토론도 마찬가지. 이쪽 조문 문제로 늘 영순이다. 그리고 3번은 이제 이미 또 기출됐던 지문이고. 자, 그리고 이제 1번도 이제 국회법 조문 중에 늘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틀려서는 안 되는데, 근데 우리 이제 한 개 틀린 친구가 이 문제 틀린 친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문제가 평이하고 쉬워 보이지만 시험장에서는 이제 좀 안 읽힐 수도 있고 잘못 볼 수도 있고 또 여러분들이 이제 정확하게 답은 체크해 놓고서 마킹할 때 실수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모든 것들이 이제 맞물려서 정말 실수를 누가 적게 하느냐 또 이제 정확하게 또 읽어내느냐 이런 게 이제 다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자, 1번 보세요. 위원회는 일부 개정법률안의 경우 의안이 그 위원회에 해부된 날부터 이제 20일 그런데 일부 개정법률안은 15일이에요. 15일. 전부 개정법률안 요런 게 이제 20일인 거죠. 그 다음에 이 위원회에 해부된 안건을 신속처리된 안건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의원은 제적 과반수가 서명한 신속처리된 안건 지정 동의를 의장에 제출하고 의장은 지체 없이 신속처리 안건 지정 동의를 기명투표 이게 이제 틀린 거예요. 기명투표로 여러분 이제 하게 돼 있는 건 헌법 개정안 투표밖에 없어요. 국회법에 단 하나예요. 그것도 이제 워낙 이제 기본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그건 아는데 이게 이제 안 읽힐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무기명 투표로. 기명 투표가 아니고,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제적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제 제적 과반수가 이제 그래서 요구하고 제적 5분의 3 이상 찬성이 돼야 되는 거죠. 자, 이 부분 때문에 틀린 거고. 그래서 3번 재정법률안,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위원회 의결로 이제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있으나 공청회 청문회는 생략할 수 없다 그랬는데 여러분 이제 이거 반대로 돼 있어요. 축조심사는 재정법률안,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생략할 수 없고 공청회나 청문회는 이제 해야 되는 게 원칙인데 위원회 의결로 생략할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이거 이제 국가직에 여러분 2번 이상 출제됐다고 해서 이런 조문은 체크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연습도 했고. 그러니까 앞으로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제 국회법 조문은 모든 조문을 다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이미 출제된 전력이 있는 이런 조문들이 역시 되풀이돼서 출제됩니다. 다 출제된 적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4번이 그래서 맞는 거죠. 의원은 무제한 토론을 실시하는 안건에 대해서 제적 3분의 1 이상 서명으로 무제한 토론의 종결 동의. 동의라는 게 이제 발의죠, 발의. 그러니까 무제한 토론을 요구하는 것도 3분의 1. 종결 동의 발의도 3분의 1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제 표결은 제적 5분의 3이 되고요. 자, 그래서, 예상했던 이런 조문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이제 당연히 맞췄어야 됐던 이제 문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9번 문제입니다. 법인 단체의 또 헌법상 지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 모두 고르면 그랬어요. 기억번 특별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단체는 구성원의 권리구제를 위해서 그러니까 구성원을 대신해서 헌법소원집안 청구 자유관련성 인정할 수 없다. 맞죠? 그래서 이제 그런 원칙적인 이제 그런 판례고. 니은번 인간의 존엄 가치에서 유리하는 인격권. 자연적 생명체로서 개인의 존재를 전제하는 기본권으로서 성질상 법인에게 적용될 수 없어. 벌써 이게 틀렸잖아요. 인격권은 이제 법인도 주체가 된다는 거. 법인도 이제 인격권 주체가 되는 사제 광고 강제 사건, 시청자에 대한 사과 방송 명했던 사건, 선거기사 심의위원회 이제 사과문 개정은 다 법인의 인격권 침해가 공통적으로 문제가 된 거죠. 자, 이게 이제 또 틀린 거고. 그 다음에, 디귿번 이제 변호사 등록제도 그 연역 법적 성질에 비춰 보건대 원래 국가의 이제 공행정 일부라 할 수 있으나 국가가 행정상 필요로 인해 대한변호사협회 관련 권한을 이관한 것이므로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 등록에 관한 한 공법인으로서 공권 행사의 주체이다. 이 변호사 등록에 관한 한 이제 이런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리을범 국내 단체 이름으로 혹은 국내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것을 금지한 정치자금법 조항은 단체의 정치적 의사표현 등 정치활동의 자유를 침해한다. 이게 또 확실하게 틀렸죠. 그러니까 이 단체 이름으로 또 법인의 이름으로 지금 정치자금 기부할 수 없죠. 그리고 또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할 수 없도록 이런 부분들이 이제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도 않고
이게 이제 정치활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건 아니라고 봤어요. 이건 이제 합헌 결정한 거고요. 그래서 이제 혹시 디귿번이 좀 애매하더라도 그래서 니은번, 리을번이 이제 확실히 틀렸기 때문에 니은, 리을이 이제 들어간 거 이런 것들 지우다 보면 디귿은 좀 이제 애매모호해도 이제 답을 고를 수가 있는 거죠. 뭐 다 알 수 있지만 특히 이제 기역, 니은, 리을 이걸 이제 좀 더 선명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디귿을 혹시 애매하다고 생각하신 분들이라도 정답을 고르는 데는 문제는 없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 박스형도 더 어려운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이제 소거를 하다 보면 그래서 이제 또 답이 선택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가진 실력보다도 객관식은 점수가 더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 다음에 10번 역대 헌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자, 여기도 이제 뭐 헌정사 문제인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쭉 보다 보면 약간 낯설어 보인 것도 있어요. 그런데 확실히 알 수 있는 게 딱 보이죠. 그 3번 지문 보면 행복주권은 작년에도 나왔어요. 80년. 그리고 친족 행위로 인해서 불이익한 처우 금지. 이거 연자제죠. 연자제 금지. 이게 80년 8차 개정이에요. 근데 범죄 피해자. 이 범죄 피해자 구조청구는 9차 현행헌법이잖아요. 그래서 피해자의 기본권으로서 27조 5항의 형사 피해자 재판 절차 진술권과 더불어서 이 범죄 피해자 구조청구는 현행헌법 9차 때 신설된 대표적인 거다. 헌정사 중에서 이제 뭐 워낙 많이 강조됐던 내용이고 이런 부분들은 이제 알 수 있는 수준이에요. 근데 이제 또 한 개 틀린 친구 중에 이걸 틀린 친구가 있었어요. 오늘 그 친구 찾아왔는데 1948년 재헌헌법에서 국회의원의 임기, 국회에서 선거되는 대통령 임기 모두 4년. 근데 이 4년인데 뭔가 이제 3번이 틀린 것 같긴 한데 이제 1번 때문에 막판에 1번으로 선택해 버렸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재헌 의원이 2년 활동하고 이제 그래서 이제 보니까 조기에 총선거했던 그런 게 이제 연상이 됐던 거죠. 근데 규정은 이제 4년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재헌 국회의원에 한해서 이제 특칙을 둬가지고 이제 2년으로 활동 기간을 제한했던 거예요. 근데 요게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아리까리 할 수는 있겠으나 선명하게 이게 틀렸다는 걸 체크를 해놓고서 이쪽으로 가는 것은 조금 이제 근데 시험장에서 이제 순간적으로 고민을 할 수가 있고 그런 이제 선택을 할 수가 있었던 거죠. 한 개 틀린 친구가 이 틀렸던 문제예요. 그러니까 한 개씩 틀린 친구들이 틀린 문제들이 서로 다르더라고요. 뭐 2개 틀린 친구도 이제 뭐 서로 다르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주 너무나 어려워버리면 공통적으로 그 문제를 틀리기도 하는데 어렵지는 않았는데 이제 좀 순간적인 판단차고 좀 실수 이런 유형이라고 이제 할 수가 있겠죠. 자, 나머지 이제 다 맞고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러니까 한두 개 선명하게 아는 것 때문에 답이 정확하게 나머지를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이런 식으로 나오면. 그 다음에 이제 11번 문제를 봅니다. 국회 이제 재정에 대한 권한으로 이제 옳지 않은 거. 자, 여기도 보면 이제 정답은 헌법 조문 문제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헌법 조문이 얼마나, 작년에도 이제 헌법 조문 문제가 많았는데, 그래서 조문 특강, 법령 강의를 꼭 여러분들이 확인하시기 바라고, 조문은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중요하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판례 이런 게 아니에요. 그리고 1번 지문 보면 이건 행정법에도 나왔더라고 보니까 특정이나 특정 계층에 대해서 정당한이 없이 조세 감면의 우대 조치를 하는 것은 특정한 납세자군이 조세 부담을 다른 납세자군의 부담으로 떠맡기는 것은 다름 아니므로 조세 감면도 역시 법률에 정하여야만 하는 것이 국민주권주의 법치주의 원리에 부응하는 거다. 조세 감면도. 그래서 조세 법률이 적용된다는 거. 이게 행정법에서 틀린 지문으로 나왔었어요, 여러분. 그리고 이제, 2번, 어떤 공과금이 조세인지 부담금인지 단순히 법률에서 그것을 무엇으로 성격 규정하고 있느냐를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 내용을 결정적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맞고요. 3번에, 자, 한 회견도를 넘어 계속하여 조치할 필요가 있을 때 정부는 연한을 정하여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조문을 많이 읽으면 여기서 딱 걸려요. 연한을 정함이 없이 그랬는데 연한을 정해서 이제 계속비로서 국회의 의결을 얻어서 지출할 수 있다. 이게 틀린 거예요. 헌법 조문이잖아요. 헌법 조문.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4번도 맞고. 그러니까 이렇게 딱
헌법 조문이 확실하게 여러분이 잡혀 있으면 이런 문제는 4번은 뭐 읽어볼 필요조차 없어요. 자, 12번도 여기 헌법 조문 섞여가지고 헌정사 같이 또 나온 거죠. 헌법 개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자, 보면은 2번 지금 보세요, 여러분. 1차 헌법 개정은 정부안 야당안을 발췌 절충한 개헌안을 대상으로 하여 헌법 개정 절차인 공고 절차를 그대로 따랐다. 여러분 이제 1952년 1차 개헌, 발췌 개헌이라고 하죠. 제일 큰 문제점이 뭐예요? 공고 절차 위반이라는 거예요. 이게 틀렸죠, 그러니까. 헌법이 정한 공고 절차를 그대로 따른 게 아니에요. 처음에 이제 정부안, 대통령 직선제 개헌안이 부결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야당안, 의원내각제 개헌안이 부결됐어요. 이게 짝짓기 개헌이라고요. 공고 절차를 무시하고 공포 분위기 속에서 이제 통과를 시켰는데 이게 잘못된 거죠. 절차 위반이고 절차적으로 위헌적이다. 자, 그래서 뭐 3번 유신헌법은 이제 대통령이 제안한 헌법 개정은 국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바로 국민투표. 국회가 제안한 건 그래서 이제 국민투표가 아닌 국회 의결을 거쳐 통일주체 국민회의 이원화됐다는 거. 4번은 이제 헌법 조문. 역시 헌법 개정에 관한 조문이 또 나왔죠.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도 2번 체크하고 그냥 넘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3번. 자, 탄핵에 관한 문제 또 나왔죠. 자, 역시 예상했던 또 이제 늘 출제되던 수준의 이제 난이도라고 할 수 있어요. 옳은 것만 모두 그러면. 교본의 헌재는 소추사의 판단에 있어 국회 소추결서에 분류된 소추사의 체계에 의해서 구속을 받지 않으면 소추사를 어떤 연관관계에서 법적으로 고려할 것인가 문제 전적으로 헌재 판단에 달려있다. 맞죠? 그래서 이제 헌법재판소가 소추 사유에는 구속되지만 법 규정 판단에 구속되지 않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이 소추 사유 체계에 의해서도 구속받지 않는다 이거예요. 님원 피청문에 대한 탄핵 심판 정과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 재판부는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죠. 정지하여야 한다 그러면 틀린 거고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대법원 피청문이 결정 선고 전에 해당 공지에서 파면되었을 때 헌재는 심판 정을 각합니까? 기각이죠. 기각해야 한다. 기각하여야 한다. 기각할 수 있다 그래도 틀려요. 그래서 이제 뭐 너무너무 많이 출제됐다. 기각이에요. 기각. 자, 그 다음에 리을번에 국회법 103조 1항의 탄핵소추 발의가 있을 때 그 사유 등에 대한 조사 여부를 국회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더라도 국회 탄핵소추 사유에 대해서 별도 조사를 하지 않았다거나 국정조사 결과나 특별검사 수사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탄핵소추안을 의결하였다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것이다. 이거 틀린 거죠. 재량이다. 재량이기 때문에 법제사법위원회 해부해서 조사하게 할 거냐 말 거냐 다 재량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별도 조사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또 국정조사 결과 특별수사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의결했다 하더라도 헌법 법률 위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기억 니은 맞고 디귿 니을 틀리고 뭐 이제 명쾌하죠. 이런 분들 정확하게 여러분 다 알 수 있는. 자, 그 다음에 14번. 자, 법원에 대한 설명으로 이제 옳은 것은 그랬어요. 오히려 이게 이제 약간 뭐 까다로울 수 있는 측면이 있어요. 근데 이런 거 이제 소거하면서 이제 또 찾아내면 돼요. 1번 종전의 대법원에서 판시한 헌법 법률 명령 또는 규칙의 해석 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개할 필요가 있음을 인정하는 경우 판례 변경이죠. 어떻게 해야 돼? 3회 이상으로 구성된 부에서 먼저 사건을 심리하고 의견 일치한 때 그 부에서 재판할 수 있다. 안 되죠? 반드시 전후합의체죠. 대법관 3분의 2 이상의 합의체에서 이제 3분의 2 이상 대법관 출석 대법관 가반수 찬수로 판례 변경하는 거. 그 다음에 2번 헌법 101조 제2항 각급 법원에는 고등법원, 특허법원,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회생법원까지 들어가요. 군사법원은 아니에요. 군사법원은 특별법원이야. 특별법원. 그래서 여러분 이제 대법원과 각급 법원, 그 각급 법원에 이제 이 고등법원, 특허법원,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회생법원, 제일 늦게 들어간 게 회생법원. 또 이쪽은 이제 특수법원들이기 때문에 특별법원. 특별법원은 이제 예외 법원이고, 예외. 군사법원만이 이제. 그러니까, 법률로 특별법원 설치할 수 없어요. 근데 이제 이런 가정법원, 행정법원, 회생법원처럼 특수법원은 법률 개정하면 추가할 수 있고. 자, 이건 이제 틀린 거고. 그 다음에 3번 법관 인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대법원에 법관 인사위원회를 두며 법관 인사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대법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자, 요게 이제 맞아요. 그 다음에 이제 4번이 틀렸다는 건 너무나 또 쉬운 거죠. 국민 참여재판 받을 거니까 헌법상 기본권은 보호되어 있지 않잖아요. 이게 이제 워낙 많이 나왔던 거고. 자, 그래서 3번이 옳은 거고.
자, 그 다음 15번. 자, 심판 절차. 자, 여러분 이건 헌재법 조문이에요. 헌재법. 그러니까 이제 우리 법령 또 특강하면서 헌재법도 일일이 다 짚어가면서 했고, 또 문제풀이 과정에서도 나온 적 있다 그랬어요, 이거. 자, 1번 재판관의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는 기피 신청할 수 있으나 이제 변론길에 출석하여 본안에 관한 진술을 한 때는 그때는 이제 기피 신청할 수 없어요. 이제. 이미 이제 이렇게 실약이 되고 변론길에 출석해서 이제 진술을 할 때는 안 됩니다. 그리고 2명 이상 이제 기피 신청 못 한다는 거, 그것도 이제 자주 나왔던 거고. 그 다음에 위헌법인 심판,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 서면 심리죠. 탄정권, 구두변론, 탄핵, 정당 재판, 권한 재판, 구두변론. 재판부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게, 이 경우도 이제 진술을 들을 수 있다. 서면 심리가 원칙이지만. 그 다음에 3번 지정재판부,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 절차 있는 경우, 그 절차를 모두 거치지 아니하거나 또는 법원의 재판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이 청구된 경우, 지정재판부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의한 결정으로 심판 청구를 각하할 수 있죠. 지정재판부. 그러니까 이제 보충성 원칙, 다른 법률의 구제 절차가 있는데 안 거쳤다든가, 또 이제 뭐 기본적인 적법 요건을 기타 갖추지 못했을 때 3인의 일치된 의견으로. 자, 그 다음에 4번 심판의 변론과 이제 결정 선고는 심판정의 사대 헌재 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판정 외의 장소에서 변론을 열 수 있으나 종국 결정 선고할 수 없다 그랬는데 종국 결정 선고도 할 수 있어요. 이게 틀린 거예요. 자, 이것도 여러분 처음 나온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4번 집은 조문이고, 그리고 이거 주의해야 된다고 이제 법령 특강할 때도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 16번 정다해산 심판. 자, 역시 작년에도 나왔고 정다해산 심판 또 한 문제에 나왔습니다. 옳은 거. 1번 헌재는 정다해산 심판 청구를 받을 때 청구인의 신청에 의해서한 종국결정 선고 시까지 피청구인의 활동을 정지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이 가처분에 대한 거죠. 신청 또는 직권이죠. 또는 직권. 틀렸고. 그 다음에 2번 정다해산 심판은 헌재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 민사소행하는 법령과 행정소송행하는 법령은 아니에요. 정다해산 심판에서는 그냥 이제 민사소행하는 법령이에요. 행정소송법을 준용하는 건 이제 헌법소원심판과 권한쟁의심판에서 행정소송법을 함께 준용합니다. 탄핵심판은 이제 형사소송 법령을 함께 준용하고. 그 다음에 3번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족기물에서 위배되는 것이 헌법이 정한 정당해산의 요건이므로 정당해산 결정 시 비례원칙 충족 여부에 대해서 반드시 판단할 필요는 없다. 반드시 판단해야 된다 그랬죠. 이것도 중요하다 그랬어요. 8조 사항에는 규정은 없지만 그래서 역시 별도로 비례원칙 여부를 심사해야 된다. 근데 이제 통진당 해산 결정하는 게 이제 비례원칙에 반하지는 않는다고 봤었죠. 4번이 그래서 정답이에요. 헌재 해산 결정 위헌정당 해산되는 경우 소속 국회의원 의원직 유지하는지 상실하는지 헌법 법률에 명문 규정이 없으나 정당 해산 제도 취지에 비춰볼 때 헌법재판소 정당 해산 결정이 있는 경우 그 정당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은 당선 방식을 불문하고 모두 상실돼야 된다. 요게 이제 맞죠. 제일 중요한 어떤 통진당 사건에서 쟁점 중에 하나죠. 근데 지방의원은 어떻다 그랬어요? 지방의원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는 거. 그것까지 꼭 기억하시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17번 국회 운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자, 역시 국회법 조문이에요. 1번 의원이 다른 의원 자격에 대해서 이의가 있을 때 30명 이상 연소로 자격심사 청구할. 그래서 30 이상 자수해 이렇게 외우라 그랬죠. 30 안에 자수해. 30명 이상인 거 자격심사 청구가 대표적이죠. 그리고 이제 의안 수정동의, 그 다음에 이제 위원회 해임, 이거 이제 또 체포 구속된 구금된 이제 의원 석방 요구 발의하는 건 제적 4분의 1 이상. 자, 맞고요. 그 다음에 이번 발언한 의원은 회의록이 배부된 날에 다음날 오후 5시까지 회의록에 적힌 자구 정정을 의장이 요구할 수 있으나 발언의 취지를 변경할 수는 없다. 자, 맞습니다. 이거는 근데 이제 많이 나오던 조문은 아닌 건 맞아요. 근데 이제 그럼 또 이제 다른 조문들 같이 봐야 되겠죠? 4번은 워낙 또 많이 나왔던 기본적. 의장이 토론에 참가할 때 의장석 물러나면 그 안건에 대한 표결이 끝날 때까지 돌아갈 수 없어요. 의장석으로. 3번 보세요. 의장이 사내를 선포한 당일에는 다시 개의할 수 없으나 내외한 천재지변, 중대한 재정경상 위기, 국가 안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 상태나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의 경우에 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위원과 합의 없이도 그랬는데, 여러분 의장이 대부분 이제 중요한 것들은 교섭단체 대표위원, 협의, 합의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합의 없이도. 그러니까 이게 틀린 거예요.
합의 없이도 다시 이제 회의를 개의할 수 있다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3번이 틀린 거고. 자, 그 다음에 18번. 행정 입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자, 여기도 이제 박스형 문제인데다가 옳은 거 이제 뭐 2개, 3개, 4개 다 이렇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약간은 이제 고민의 여지가 있는 측면이 있는데, 여러분 이제 다 나왔던 거예요, 문제는. 어렵지 않은 기본적인. 이거 이제 나왔던 지문이고, 리을 번지고는 작년에 또 출제했던 지문이고, 니은 디귿은 이제 기본적인 어떤 법리적인 거라서. 기업군의 위임법에 사용하고 있는 추상적 용어가 하위 법령에 규정될 내용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해주기 위한 역할을 하는지, 아니면 그와 별도 독자적 규율 내용을 정하기 위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별도로 이제 명확성 원칙 위반의 문제가 나타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게 된다. 자, 맞습니다. 니은번에 이제 집행명령, 근거 법령인 상위 법령이 폐지되면 특별한 규정이 없는 이상 실효된다 할 것이나, 상위 법령이 개정됨에 그친 경우, 이건 이제 행정법에서도 많이 나오는 거죠. 개정법령과 성질상 모순 저촉되지 아니하고 개정된 상위법령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이상 그 집행명령, 상위법령 개정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실효되지 않고 개정법령 시행을 위한 집행명령이 제정 발효될 때까지 여전히 효력을 유지하는 것이라 할 거예요. 맞죠? 폐지되면 이제 같이 실효가 되는데, 개정된 경우는 자동으로 이제 실효되지 않아요. 75조는 일반적 포괄적 위임법 허용되지 않을 명백히 밝히고 있으나, 위임조항 자체에서 위임의 구체적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당의 법률의 전반적 체계, 관련 규정에 비추어 위임조항의 내재적 위임의 범위나 한계를 객관적으로 분명히 확정할 수 있다면 이를 일반적 포괄적 백지위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그래서 이제 전반적 체계적 종합적으로 봐요. 이런 부분들은 그러니까 이제 행정법에서도 이제 자주 등장하는 지문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리을번. 위임입법이 대법원 규칙인 경우에도 수권법률에서 헌법 75조에 근거한 포괄위임 금지 원칙을 준수해야 하는 것은 마찬가지나 위임의 구체성 명확성의 정도는 다른 규율 영역에 비해 완화될 수는 있다. 근데 포괄위임 금지 원칙은 적용된다, 준수해야 된다. 이게 또 중요하죠. 이게 이제 틀린 집으로 나왔었죠. 포괄위임 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해가지고. 자, 그래서 다 맞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기억리은 디귿리를 모두 맞는 거고. 그 다음에 19번 이제 이 정부 형태에 대한 이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약간 이제 이론적인 문제하고 헌정사가 또 맞물린. 그러니까 헌정사 관련 문제가 세 문제나 되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헌정사가 이제 그러니까 상당히 많이 출제된 편이에요. 자, 여기 보면 이제 근데 이제 헌정사에서 틀린 거예요. 헌정사. 여기 4번에 보면 이제 우리 헌정사에서 60년 6월 개정헌법. 자, 이제 의원 내각제 채택하는 헌법. 2005 헌법이잖아요. 3차 개정헌법. 국가의 원수이며 의례상 국가를 대표하는 대통령이 민의원 해상권을 행사하도록. 여러분 이제 의원 내각제이기 때문에 대통령은 명목상 그냥 국가 원수고 실권이 없어요. 민의원이 해산하는 거는 국무원이에요. 국무원. 국무원에 이제 수상이 중심이 돼 이제 그 당시 이제 총리가 중심이 돼 있는 국무원. 그래서 유일하게 이제 우리 헌정사에서 2공화국 때 의원 내각제 정부 형태를 채택했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런 권한을 가지지 않았어요. 이게 이제 틀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대통령제의 어떤 이제 그 특징에 대한 거죠. 그래서 임기 보장, 뭐 행정부의 안정성, 이런 게 장점이다. 근데 충돌할 때 조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상대적으로 미흡하죠. 의원 내각제에 비해서. 그 다음에 이번에 대통령제는 국민이 대통령, 의회, 의원을 각각 선출함으로 국가 권력에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하는 방식이 이원화. 대통령도 민주적 정당성, 의회도 민주적 정당성. 근데 이제 의원 내각제는 보통 일원적이라고 하죠. 의원 내각제는. 그래서 이제 의회만이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고, 그래서 이제 대통령이나 또 군주가 있는 나라는 이제 군주는 이제 세습, 대통령은 간접 선거. 그래서 민주적 정당성 부여받는 방식이 의원 내각제는 보통 일원적이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그리고 이제 보통 의원 내각제에서 일반적으로 국민의 대표가 하는 의회는 행정부 불신임권, 행정부를 견제하고 행정부는 의회 해상권 이런 식으로. 그 중요한 이제 의원 내각제, 대통령제 특징에 대한 기본적인 얘기고 1, 2, 3번은 맞고 4번 헌정사 내용이 이제 틀린 지문으로 나온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0번. 그나마 이제 20번이 좀 깐깐한데